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브레우만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2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심리학 실험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왜곡되고 조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2부의 제목은 아우슈비츠 이후인데요. 왜 이런 제목이 붙었냐면 2차 세계대전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잔혹한 일에 가담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들의 결과가 이후 수십 년 동안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했습니다. 브레우만은 그리고 그 실험들의 결과가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맨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인데요. 1971년 필립 짐바르노가 설계한 이 실험은 아마 심리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일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대학교 지하실을 교도소처럼 꾸미고 일반 대학생들을 교도관과 수감자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각자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점점 포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심리적 고문에 가까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2주 예정이었던 실험이 6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도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실험은 교과서에 실렸고 수많은 책이 인용되었습니다. 또 다큐멘터리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루시퍼 이펙트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요. 이 뜻은 악마도 원래 천사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브레우만은 이 실험의 내막을 파고듭니다. 왜냐면 실험 당시 녹음된 오디오가 수십 년 후에 공개됐는데 거기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짐바르도가 교도관 역할의 학생들에게 직접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지시했다는 겁니다. 가혹하게 굴어라. 심리적 압박을 가해라. 즉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포악해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따랐던 겁니다. 실제로 수감자 역할의 학생 한 명이 나중에 나는 연기를 했을 뿐이다 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2002년에 BBC에서 이 실험을 재현했는데요. 단 이번에는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실험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도관과 수감자들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고 심지어 같이 파업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도 포악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짐바르도는 이 비판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험에 관한 문서들 공개를 오랫동안 거부했습니다. 브레우만은 그래서 이게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 과학적인 연구가 아니라 처음부터 특정 결론을 향해 설계된 연출이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맨 왼쪽에 보이는 밀그램 실험인데요. 이것도 엄청나게 유명한 실험입니다. 1961년에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분이 설계를 했는데 피실험자에게 다른 방에 있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전기 충격은 없었고 저쪽 방에 있는 사람은 배우였습니다. 피실험자들은 하지만 그걸 모르고 자신이 진짜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전기 충격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방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도 실험자가 계속하라고 권위 있게 지시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실험자의 65%가 최고 강도인 450Hz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도 권위에 복종하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와 연결되는데요. 아이 히만처럼 유대인 학살을 집행한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밀그램 실험은 그걸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브레우만은 이것도 뒤집습니다. 밀그램의 실험 노트가 나중에 공개되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실험자가 그냥 권위 있게
계속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상당히 집요하게 압박했다는 겁니다. 실험을 멈추면 연구가 망한다고 말했고 여러 번 거부해도 계속 강요했습니다. 65%가 최고 강도까지 갔다는 것도 사실 오해를 줍니다. 왜냐면 중간에 거부한 사람이 훨씬 많았고 최고 강도까지 간 사람 중에서도 실험자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서 했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브레우만은 밀그램 실험의 결과를 재해석한 건데요. 사람들이 전기 충격을 가한 이유가 권위에 복종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험자가 이건 과학을 위한 중요한 연구다. 그리고 당신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에 기여하는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밀그램 실험은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라 선의의 오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히만도 권위에 복종한 로봇 같은 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중요한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은 광신자였다는 거죠. 한나 아렌츠가 말한 악의 평범선도 사실 그런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게 브레우만의 주장입니다. 이 해석 전환도 꽤 중요한데요. 만약 악이 그냥 복종해서 나온다면 해결책은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 선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한다고 믿을 때 가장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역사의 많은 찬사들이 실제로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른쪽 위에 보이는 방관자 효과인데요. 1964년에 뉴욕에서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뉴욕 타임스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 38명이 창문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방관자 효과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어서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브레우만은 이 이야기가 언론이 만들어낸 허구에 가깝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38명이 창문으로 지켜봤다는 건 과장됐고 실제로 여러 명이 신고를 했으며 한 이웃은 제노비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가 사실이 크게 왜곡한 거죠. 그리고 방관자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연구들을 보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고 합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방관자 효과는 실험실 조건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 긴급 상황에서는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물러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브레우만이 이 세 가지 실험을 무너뜨리는 과정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고 그 각각의 비판들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 조작됐다는 증거는 꽤 명확하고 밀그램 실험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타당합니다. 제노비스 사건이 잘못 보도됐다는 것도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브레우만은 기존의 이야기들을 뒤집는 데는 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실험들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대안 사례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검증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BC의 재현 실험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피실험자 수가 훨씬 적었고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스탠퍼드 실험을 직접 반박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뭔가를 반박하는 증거와 대안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는 다른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우만이 이 2부를 통해 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의 상당한 부분이 실제로 검증을 거쳐서 확립된 사실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의 설계되거나 왜곡된 이야기에서 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왜곡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조건이 바뀌면 악해진다는 결론은 강력한 통제와 감시 시스템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결론은 개인보다 제도에 더 의존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 이야기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지난번에 읽었던 생각에 관한 생각이 떠올라서 떠올랐는데요. 이 책의 저자였던 카너먼은 우리의 판단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왜곡된다고 했습니다. 심리학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 왜곡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브레우만의 주장입니다. 실험을 설계하는 사람이 특정 결론을 원하면 그 방향으로 실험을 구조화하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론이 나오면 그 사실로 굳어져 버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 즉 우리는 실제로 어떤 존재인가? 다른 하나는 지식에 대한 질문, 즉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 중 상당 부분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에서 왔다면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제도와 시스템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 밀그램 실험, 방관자 효과에 대한 브레우만의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한 근거로 오랫동안 인용해온 유명한 실험들이 실제로는 조작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결론들이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인식을 형성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반드시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방향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인간의 선한 본성이 왜 오작동하는지, 공감의 맹목성과 권력의 부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몽주의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